안녕하십니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통령 재판이 법정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검찰하고 변호인 간에 어떤 게 핵심 쟁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9월 29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법정에 정인으로 출석한 김한수에 대한 이야기. 김한수 정인은 태블릿 PC의 진실과 관련된 그 정인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원호 정인. 박원호 정인은 삼성의 승마, 그 뇌물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핵심 정언입니다. 그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정언을 했고, 그 정언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일단 처음 주제로 다루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그 발부 가능성. 그러니까 그 왜 추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무슨 혐의냐, 그리고 왜 이게 갑자기 터져 나왔느냐, 그리고 발부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번째는 결국 지금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위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이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미디어워치 소속의 이우희 기자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우희 기자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혼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과연 뭐 사실인지 검증이 불가능한데, 이우희 기자는 소위 경력 5년 차의 기자면서 제가 그동안 이 기자의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작년에 그 촛불 집회에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많은 언론이 촛불을 껐을 때 그때 미국 대사가 또 불을 껐다 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하고 과학적으로 쫙 검증했던 기자가 이우희 기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태블릿 PC를 보도한 JTBC 그 손석희 사장, 그분이 살고 있는 평창동 집, 거기를 현장 취재하고 르포도 기사 쓰고, 그러니까 경력 5년 차의 젊은 기자인데도 사실관계 보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우희 기자를 모신 이유는 이 기자가 기자의 관점에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저한테 직접 물어봐 달라 해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우희 기자가 저한테 질문하면 거기에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네. 그 지난 재판에 네. 김한수가 나왔다고. 예. 그 김한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그러니까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예. 그제 나왔는데, 네. 오전 정인이 김한수고, 예. 오후 정인이 소위 이제 박원호입니다. 네네. 박원호인데, 그럼 김한수는 어떤 사람이냐고 또 예. 사람 따라야 되는데, 김한수는 197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검찰 진술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김한수라는 사람은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예. 소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해 네. 한국에 귀국해가 예. 2003년에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네. 그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는 소위 그 아동용 뭐 필기구나 스케치류 같은 아동용 문구류를 네. 이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김한수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 시절에 거의 연 매출 한 25억까지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네. 김한수를 사람은. 그러면 김한수가 어떻게 여기 그런 박근혜 대통령 예. 여기와 청와대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한수하고 최순실, 예. 그리고 결국 대통령을 연결한 고리가 누구냐? 이병헌입니다. 예. 이병헌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김한수의 상문고 동기입니다. 네. 동기 동창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김한수는 이병헌이 한테 소위 내 셋째 이모가 유치원을
한다. 예. 유천을 크게 한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예. 그 정도만 들었고 이름이 뭔지 네. 이모 이름 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이제 이춘상 보좌관입니다. 예,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예.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이 소위 젊은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위한 자리 네. 그걸 만듭니다. 그때 처음으로 2003년에 이병헌이가 김한수 자기 친구 김한수를 데리고 그 모임에 갑니다. 이병헌의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예. 이병헌이 소개로 소개로 그리고 예. 김한수가 어쨌거나 저기 오클랜드 공과대학에서 네네. 이제 IT 쪽도 하고 하니까 네네네. 그쪽도 밟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병헌은 그 태블릿 보고서에 네. 사진 그 중식당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얼굴 한번 보고 예. 얼굴 한번 보고 하다가 네. 그리고 2007년도 4년 후에 2003년도에 예. 이춘상 보좌관 모임의 젊은이들 모임에 한번 갔다가 2007년도에 다시 그때는 무슨 어떤 때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나라당에서 소위 경선을 할 때입니다. 예. 이명박 후보하고 네. 그 경선 캠프에 그때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를 부릅니다. 예. 불러가지고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달라 젊은 사람이 네. 그때 김한수가 주는 아이디어가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은 좀 좋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조금 먹혔죠. 예. 대통령께서 싸이월드 통해 많이 화제도 많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주고 또 자기는 예. 지금 회사 일이 급하니까 예. 회사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합류를 안 합니다. 2007년도에. 네. 그러다가 2012년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네. 확정되고 네. 대통령 선거 되니까 다시 이춘상 보좌관이 요청을 합니다. 이제 들어와 달라. 예. 그래서 2012년에 소위 말해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네. 이 김한수가 가담을 합니다. 예. 그래 되면서 이제 이게 예. 이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과 이 연결한 고리는 결국 이병헌이라는 예. 자기 이제 친구가 연결 고리를 내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태블릿 PC가 지금 있는데 예. 그게 김한수가 이제 개통을 해줬다고 마레이 컴퍼니가. 예. 그래서 그 태블릿 PC가 JTBC 주장으로는 이제 최순실 거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태블릿 PC가 누구 소유인지 그런 김한수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개통자, 개통한 업체는 마레이 컴퍼니가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JTBC가 말했죠. 마레이 컴퍼니 맞고 그리고 개통한 사람도 김한수가 맞습니다. 김한수가. 그 내용은 아직 화제가 안 됐던 건데. 이게 검찰 조서입니다. 검찰 조서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신규 계약서입니다. 제일 끝에 보세요. 김한수 사인. 김한수가 개통했습니다. 김한수가 지금까지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2년 6월 22일 오후 낮 12시 5분에 이게 개통이 됩니다. 요 태블릿 PC는 이메일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소위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통 일자가 바로 뜨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딱 조사를 하니까 2012년 6월 22일 낮 12시 5분에 이건 개통됐다 하는 게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김한수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개통자가 있고 검찰에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JTB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개통을 하고 난 뒤 그럼 이게 어떻게 흘러갔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한수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춘상 보좌관이 자 우리가 이동하면서 뭐 좀 볼 수 있는 큰 게 뭐 없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통령 선거니까 지방 유세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지방 쪽으로 소위 지방 유세 연설문입니다. 그럼 날올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팩스로 보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메일로 받아보고 그걸 소위 켜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게 없느냐 이게 문제의 태블릿 PC입니다. 이게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삼성에서 김한수가 구입한 거하고 동종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이영재 변호사가 구했습니다. 이걸 구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여기 연설문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이래 했는데 그러면은 자 이춘상 보좌관한테 언제 줬느냐? 그럼 개통한 사람 줬을 거 아닙니까? 언제 줬느냐?
기억이 안 난다예요. 기억이 안 난다. 자. 아니 대충 뭐 대선 직전에 뭐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줬습니다.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검찰이 더 묻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안 하고. 그러면 자 줬는데 예. 이춘상 보좌관은 개선 전에 네. 2012년 12월 2일 날 예. 유세 현장을 가다가 예.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예. 자 그럼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후에 이 태블릿이 회수했느냐?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 계약 해지하고 그리고 요금 안 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상식적인 절차인데요. 예. 바빠서 몰랐다는 거예요. 바빠서 이거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거기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하자고요. 예. 하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 요금 예. 이 요금을 그러면 개통했던 그 시점에는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가 내고 네. 김한수가 소위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면서는 김한수 개인 명의로 냅니다. 신한카드로 아하. 개인 카드로 내는데 이게 태블릿 PC 이게 터져가지고 참 전 국민들이 참 놀래가 있을 때 놀라고 있을 예. 그 무렵 예. 2016년 10월 그 무렵에도 김한수가 요금 냈습니다.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냈고 자 그래서 법정에서 그거 물어봤죠. 지금도 내고 있느냐?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요.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스마트폰이든 예. 태블릿 PC든 예. 어떤 차명폰을 쓰든 대포폰을 쓰든 예. 돈을 내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소유자를 밝힐 때 제일 먼저 언급했어야 되는 사안이 요금을 누가 내고 있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전혀 언급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JTBC가 예. 이게 최순실 거라고 주장하는 그 정황 증거들은 믿을 만한 겁니까? 예. JTBC의 그 보도를 보면은 예. 몇 가지 근거가 있죠. 아니요. 그걸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이제 손석희 앵커 그거 나가는데 예. 이게 그래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거는 우리가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도 우리 단정을 못 짓습니다. 예. 그러나 드레스덴 연설문에 30군데에 걸쳐가지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정한 걸로 보이고 예. 드레스덴 연설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기 전에 하루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면서 뉘앙스를 그렇죠. 최순실 씨가 이걸 수정했고 연설문 발표 전에 받고 예. 하는 이런 뉘앙스가 확 풍기지 그렇죠.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죠. 김한수 예. 자체도 예. 딱 2번 조사받았습니다. 예. 저도 태블릿 PC 나온 이후에 김한수를 엄청나게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희 미디어지 변희재 대표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김한수는 뭐 JTBC에 뭐 정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했는데, 예. 지금 그 당시에 태블릿 PC 난리가 날 때 SBS에서 예. 이런 보도를 하거든요. 예. 자, 개통 일자가 2012년 6월 20일 예. 낮 12시 5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개통 일자 보면 막 최순실 사진도 막 찍혀 있어요. 예. 그거 보고는 그리고 6월 23일이 최순실 씨 생일입니다. 예. 그래, 그걸 갖다 놓고 이거는 김한수가 생일 선물로 줬다예요. 이춘상도 빠지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질문에 나왔죠. 네. SBS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사실이냐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SBS는 정정 보도해야죠. 해야죠. 이건 보도 잘못했다고 해야죠. 네. 그런 그건데 그러면 이 태블릿 PC가 그래 이춘상한테는 준 걸 인정을 해요. 예. 언제 준지는 모른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최순실한테 갔느냐? 예.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느냐? 예. 자, 그래서 물어보죠, 변호사가. 예. 그러면은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이 받은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주었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말 안 들었다. 그러면 이게 최순실한테 간 걸 어떻게 하느냐? 봤다 그랬죠? 예. 2012년 6월 달에 개통을 하고 예. 그리고 가을경이에요. 예. 날짜도 잘 안 나옵니다. 가을경에 이춘상 보좌관이 압구정동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예. 이 최순실 씨를 만나는데 그때 자기도 따라갔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씨한테 자기를 병원이 친구입니다. 네. 아까 이병헌이 예. 친구입니다. 그래 인사했다. 그럼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럼 이분은 또 누구다? 병원이 이모 누구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은 또 못 들은 거고 자기는 그리고는 이춘상 보좌관 너는 따로
따로 가서 밥을 먹으라 걔가 밥을 먹고 헤어질 때 보니까 이거를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가방에 넣어주더라는 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개통해 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흰색이었다. 예, 흰색 태블릿 흰색이었다. 그래서 그 흰색 태블릿 예. PC가 당신이 개통해 주는 게 맞느냐 예, 예. 물어봤죠. 예. 그렇게 추론이 된다는 거지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고 아. 그냥 하얀 이 보십시오. 하얀색 아닙니까? 이 하얀색 태블릿 PC를 최순실 가방에 넣어주는 걸 봤다는 건데 그것도 제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한수가 예. 사실은 그때 한창 청문회 할 때 예. 증인 채택돼가지고 그 국회에서 네.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도 뭐 주소 불명이라고 해서 안 나왔죠. 출석도 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증언이 그렇게 참 그리고 더 예. 재미나는 게, 자, 김한수, 이게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술조서입니다. 예. 김한수가 검찰에 받은 게 한 번, 이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간이 한 6시간 받았어요. 예. 진술을 쫙 보면. 예,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받은 거는 12페이지입니다. 네.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처음에 받은 거는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 한 거죠? 이게 요거는 2017년 1월 4일 날짜였죠. 2017년 1월 4일 날 조사받았다. 네. 요거는 2016년 10월 29일 받았다. 이건 초기네요. 예, 초기에 예. 받았는데,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냐? 예. 하는 질문 없어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하. 그럼 무슨 말이 하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검찰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왔습니다. 자, 진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검찰 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진술인은 김한수예요. 잠시 망설이다가 네. 검사에게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습니다. 추가로 진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은 제가 태블릿 PC를 만들어주고 요금도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팍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검사가 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 딱 그거예요. 2013년 1월. 네. 그래, 2013년 1월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김한수 씨가 마레 컴퍼니를 그만두고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네. 그 무렵입니다. 네. 그 무렵에 이제 소위 병원의 이모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인수위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더라. 그러면서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딱 요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날 법정 바로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런 건 검증을 그러니까 최순실 예. 씨가 그럼 예. 이걸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거를 당신 보았느냐? 예. 그럼 못 봤다. 그러면 최순실로부터 또는 이병헌 친구로부터 너가 이모가 이거를 뭐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했느냐? 그것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와가지고 그것도 안 했고.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소위 사용했다는 근거가 뭐냐? 그 예. 법정에서 지금 나왔죠. 뭐냐? 네, 그러니까 네, 네. 2013년 1월 달에 너가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예. 그 이후 2016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아하, 저 말은 내가 만들어 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참 내한테 고마워하고 자기가 섰다는 게 심정적으로 추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예요. 본 것도 아니고 예.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최순실한테 줬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추측, 그것도 보도 이후에. 그러면서 김한수 정원의 재미라는 게 저는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거는 이 발언을 했다는 거 최순실 씨는 부정을 했죠. 전혀 그 말을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술서 줘서 제일 끝무렵에 예. 잠시 머뭇대다가 근데 저도 예. 경찰 가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예. 검찰 조서에 중간에 이런 소설 전환하는 식의 이런 진술 문답이 아니고 중간에 예. 끼어들어서 이때 진술이는 이런 표현들 이게 처음 봅니다. 예. 이런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자 김한수가 개통했고 김한수가 소위 요금도 냈고 하는 거 예. 확인됐는데 네네. 그럼 과연 태블릿 PC가 예. 누가 썼느냐 진짜 네. 최순실가 썼느냐 안 썼느냐. 자 이게 뭐냐 이게 검찰에서 제출한 포렌식 자료입니다. 이게 네. 이만큼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 700페이지.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이경재 변호사한테 준 포렌식 자료입니다. 이게 예. 177페이지입니다. 예. 이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약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딱 분석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 이 태블릿 PC에 문서 파일, 네. 문서 파일이 272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포렌식의 강점은 뭐냐?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복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네. 딱 보이니까 그 272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서 파일을 제가 시기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예. 자, 대통령 선거 전,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 예. 그리고 취임 이후 그렇죠. 딱 분류를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취임 이후 파일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취임 이후 파일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 예. 정호성 공소장에 예. 심정거도 있어요. 예, 예. 대부분 심정거도 네네. 중국 특사라 파견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예, 예, 예. 그 취임 전에 있었던 거 그것도 예, 예. 공무상 기밀로 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 270여 개 중에 어떤 게 270,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272개 중에 예. 소위 말해가 JTBC 보도는 예. 이 중에서 소위 딱 그 공무상 기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걸리는 부분은 소위 말해가 걸리는 부분이면서 취임 이후에 네. 취임 이후에 이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문건은 딱 세 건입니다. 취임 이후에 들어있는 문건은 뭐냐? 네. 2013년 7월 23일 했던 강원도 업무보고 네. 그때 JTBC 보도할 때 나옵니다. 강원도 예, 업무보고도 나옵니다. 예. 봤다. 다음에 제32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그게 네. 2013년 7월 23일입니다. 네. 그 다음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 2013년 8월 5일 딱 세 건이 들어있고 드레스덴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드레스덴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쳐줬다고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예. 그 여론이 분노를 했던 건데 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서 파일들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쫙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 유경수 여사 제38주기 추식 인사 말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블릿 예. PC 속에 예. 2012년 8월 15일 네. 그리고 제목, 날짜 네. 그리고 1일차 대전역 유세 2012년 11월 27일 예. 날짜하고 제목가 쫙 들어있는데 네.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름도 없고 다만 그 시점에 네. 2014년 3월 27일 시점에 파일이 들어온 게 있다 그거지. 외부에서 파일이 그 주입된 부분, 건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예. 규명될 부분입니다. 예. 그게 드레스덴 연설문의 표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자, 이 문서 파일이 제가 272개를 했는데 네. 이 문서 파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네. 이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 예,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몇 개 안 되고 예. 나머지는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막 수정한 게 있다 보니까 제목으로 따지면 30개고 예. 개수로 따지면 272개지만은 제목으로 따지면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 JTBC는 소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거 이거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싹 다 빼버리고 강원도 업무 보고 예. 국무회의 말씀 자료 예, 예, 예. 이거 딱 보도하면서 이 태블릿 PC 속에 200여 건의 200여 건의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 예. 예. 엄청나게 부풀린 거예요. 예. 예. 그런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진 파일인데 예. 사진 파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예. 사진 파일을 또 보면은 이거는 최순실 씨가 쓴 게 아니고 예. 30대 소위 어린애를 두고 있는 그리고 소위 IT 분야 전문가가 네.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네. 이 사람이 썼다는 흔적이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태블릿 PC 문제는 네.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게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그렇게 놀라게 한 JTBC가 예. 입수 경위부터 해가지고 예.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 30군데 붉은 글씨, 예. 붉은 글씨 없습니다. 예. 여기 포렌식 자료에. 그럼 왜 그런 소위 말 허위 보도, 예. 왜 그런 조작 보도를 하게 됐는지 예. 그 해답은 JTBC가 해야 되고 네. 그날 김한수 정일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변호사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뭘 물었느냐? JTBC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정의는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김한수 약간 망설이다가 모릅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도 기자로서 취재를 쫙 해보니까 예. 김한수하고 홍정도 씨가 어울린 그런 흔적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은 예. 그 부분도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유통경로 예. JTBC로 간 유통경로를 보면은 김한수,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장시호. 예, 장시호는 예. 소위 이병헌 씨하고 바로 2살 아래 사촌 동생입니다. 네. 김한수하고 이병헌 씨 만날 때 장시호 같이 어울렸습니다. 네네. 그거는 김한수도 인정을 합니다. 장시호도 안다. 예. 그래서 김한수, 장시호, 고영태 네. 그리고 JTBC 지금 유통경로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뭐 이해하고 그다음 박원호인데 네. 이 박원호 부분에 대해서도 박원호 씨도 소위 잘 재판이 잘 진행되다가 네. 막판에 일단 뭐 폭탄 발언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예, 뭐 등장할 때마다 폭탄 발언한다고 언론들이 박원호 씨 얘기를 대서특필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박원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8월 18일 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전에 선고 전에 그때 증언했더라면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때 안 나왔어요. 예, 뭐 후두암 수술 이후로 뭐 건강 뭐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러다 9월 11일 날 처음 나옵니다. 9월 11일 날 처음 나왔는데 그때 박원호 진술이 상당 부분이 소위 탄핵이 됩니다. 진술이 잘못되었다. 변호인단에 의해 가지고 탄핵이 되고 그리고 9월 15일 날 서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서정조사에서도 검찰이 수세에 몰리고 변호인단이 박원호 진술은 이런 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검찰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9월 29일 날 박원호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물론 박원호 진술의 많은 부분들은 뭐 노태강 국장이 박원호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진재수 과장이 한 말도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건데 막판에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라고 하면서 박상진 회장이 사실 이 사건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건은 결국 대통령이 정유라 말을 사주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게 공개되면 대통령은 탄핵합니다. 자, 박원호 당신도 지금부터 입조심하세요. 그리고 잘못하면 당신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술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엊그제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박원호 씨가 특검 조사국 할 때는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런 게 논의가 있을 때 아직 탄핵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럼 그때 이 진술을 딱 하면은 대통령은 뭐 엄청 말하죠. 탄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변호인이 물었죠. 그랬더만은 본인 얘기와 그동안에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끄집을 냅니다. 하면서 이걸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 이 진술이 과연 그러니까 결국 이 진술도 박원호, 박상진 두 사람만의 대화예요. 제3자가 없는 거예요. 검증이 힘든 말인 거죠.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검증할 방법 세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첫째 뭐냐? 박상진 정의로부터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박상진 정의는 진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상진 정의를 법정에 세우자. 그럼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럼 두 번째. 자, 박원호가 그러면은 이 진술을 소위 말해가 왜 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기도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변호인한테 이 조력을 받아보니까 와, 박상진 사장한테 들었다.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변호인이 하지 마라 하라고 해서 내가 안 했습니다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바로 물었죠. 아니, 그 변호사 누구냐? 그렇죠. 딱 물으니까 세종법무법인은 우리나라 5대 로펌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다. 나와 성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모 변호사다. 그리고 나와 고향이 같은 전라도 광주다.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좁혀지지 않나요? 좁혀지죠. 제가 이제 검증 다 했죠. 세종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 한 40명 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 이게 되니까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서에 박원호 진술조서에 변호인이 입혀라면 그 변호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술조서 세 가지 그러니까 검찰 2번, 특검 1번 거기에 변호인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입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를 또 불러가지고 하면은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당신이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느냐 아닙니까? 언제? 언제란 시점이 이제 자기가 2015년 12월 5일 날 독일에서 귀국해가 2016년 6월경까지 박상진 사장을 몇 차례 만났는데 그때 들었다예요. 날짜가 11월 6개월 사이에만 들었다. 좋다. 그러면 그럼 이 들은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장소도 기억이 안 날까요? 아침 때냐, 점심 먹을 때냐, 저녁 때냐?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 묻죠. 신라 호텔이냐? 아, 신라 호텔은 절대 아니다. 커피숍이냐? 아, 커피숍도 아니다. 점심인지 저녁인지를 기억 안 난다. 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진술, 그 예. 시간과 장소, 그걸 이제 특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박으로 기억을 쫓아가지고, 네, 그 네. 무렵에.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어쨌거나 그 무렵에 박으로 만난 장소하고, 예. 그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네. 이 재판 막바지에 터져 나왔습니다. 막바지에 터져 나왔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검찰이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팍 터져 나온 거예요. 따져보면 이게 승부수일 수도 있고, 독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박은호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예.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도 결국 유죄입니다. 못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하면은, 박은호의 진술로 특검 공소장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자체가 존재 기반이 없는 거죠. 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전제가 다 무너지는 예. 거죠. 지금 뭐 이미 몇 개는 무너졌지만은 네. 이 진술 때문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번 재판에서 네. 이 진짜 특징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그 박원호라는 인물이 사실은 그 저기 안민석 의원 책에도 나온다고 예, 예. 상당히 그 승마계에서 그러니까 모사꾼으로 통한다는 표현이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늘 예. 구체적인 또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 재판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재판 특징은 뭐냐? 자, 박은호가 얘기가 박상진 사장하고 1대1로 들었다는 거예요. 1대1. 네. 자, 김종차관. 예. 김종차관은 대통령과 김종덕 장관과 자기가 있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정유라 승마전 해줘라는 말 하더라. 예.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는 차 안에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자기 메모했다. 예. 딱 그거예요. 네. 자, 그리고 김한수 진술. 병원의 이모란 여자가 전화를 걸어가. 예. 네가 태블릿 PC를 개통해 줬다면서 예. 라고 말을 하더라. 결국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 소위 진술에 예를 들어 예. 객관적으로 우리가 야, 이 맞다고 할 그게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 너무너무 드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이 참 묘하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에 넣은 거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서 한 진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는 기자로서 취재하다가 그게 검증 불가능한 얘기면 예. 안 씁니다. 그렇죠. 이게 예. 맞는데 자, 오늘 시간도 좀 그렇고 제가 급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 추가 영장. 예. 자, 이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6월 달에 서초동에 네. 참 네. 유명한 변호사들 모임에서 이야기 처음 나왔습니다. 예. 검찰이 함정을 하나 팔았다.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속영장에는 16가지 혐의인데 네. 공소장, 구속영장이 있고 공소장 재판에 공소장에는 혐의가 18가지다. 네. 그 비교를 해보니까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된 혐의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 두 개, 처음엔 두 개로 봤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롯데 70억인데 예. 롯데 70억은 최순실 사건에 최순실한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뇌물죄가 아니고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영장 심사 대상이 안 되고 SK 89억입니다. 예. SK 89억 부분인데 SK 89억은 공소장에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모해가지고 뭐 SK그룹의 워크힐 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예. 해주고 다음에 CJ 헬로비전 인수 도와주고 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89억을 요구했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최순실 암종범을 처음 조사할 때 10월달에 네. 그때 이 부분을 집중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죄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한테도 롯데 70억은 소위 구속영장에 넣었지만은 네. SK 89억 빠져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다 조사한 사건이에요. 예. 조사가 안 된다. 예. 그럼 그 진술 조사가 쫙 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은 자, SK가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가 뭐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그 사면해 달라. 예. CJ 헬로비전 인수 도와달라. 네. 이런 걸 했는데 소위 대통령이 89억 내라라 하면은 그냥 갖다 주고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담당한 사람이 SK의 박영춘 전무입니다. 네. 박영춘 전무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니까
소위 이제 이 89억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아니고 K스포츠 재단입니다. 네. K스포츠 재단에서 가이드 러너 사업, 다음에 해외 뭐 선수들 해외 전지 훈련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뿐인데 조사를 쫙 해보니까 박영춘 전무가 딱 제동 겁니다. 아 이거 뭐 청와대 뜻도 아닌 것 같고 예. K스포츠 너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좋다 우리 성의 표시로 좋다 한 10억 주고 10억 매년 10억씩 줄게 네.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밀고 당기는 협상이 막 벌어집니다. 아니 대통령이 돈 달라고 지시했으면 바로 줘야죠. 그걸 어떻게 밀고 당기는 협상이 벌어집니까? 예. 그래 한 40억까지 줄고 이래 되니까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 그분이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야 이런 돈은 받지 마라 위험하다. 예. 그래서 아예 안 받은 거예요. 없는 네. 걸로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 되니까 검찰이 또 무혐의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안 된다. 그래서 최순실이나 안종범한테 적용을 안 시킨 죄예요. 예. 그걸 대통령한테는 뇌물,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아는데 예. 이건 먼저 꺼집어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영장 청구할 필요도 없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예. 아, 이 재판이 자꾸 길게 가니까 좋다. 추가로 영장 발부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예. 하면 되는데 재판부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판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검찰하고 변호인이 서로 눈치만 보고 네.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럼 이야기하는 사람 지는 거 아닙니까? 기싸움에서. 네. 검찰이 먼저 팍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추가 영장 발부 안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검찰이 추가 영장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결국 검찰이 자 김재수 과장 진술서 박으로 진술 내용 탄핵된 거 김한수의 태블릿 PC 예. 그리고 김종의 진술 이것도 잘못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 들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일단 대통령이라도 막 6개월 더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 탁 던지니까 재판부가 솔직히 소위 발부할 뜻이 있다면은 예. 그럼 추석 전에 그게 9월 22일입니다 딱 요청한 게 예. 그리고 9월 30일 추석 아닙니까? 그럼 추석 전에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김세윤 재판장이 추석 끝나고 예. 10월 10일 날 예. 재판 다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변호인들 의견서 내고 예. 자 검찰 측 의견서 내고 내가 그거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분위기는 뭐냐? 재판부는 나름대로 이 SK89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진행 과정을 쭉 볼 때는 쉽게 영장 발부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 다 조사해가 무혐의 나가 적용까지 안 된 예. 그런 사건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일단 뭐 희망적으로 보신다면 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인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 추석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10일 동안이에요. 10일 예. 동안인데 이 감옥의 10일은 그럼 움직임은 괜찮은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안전뱅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 안에 그냥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침 시간 이외에는 눕지도 못하고 눕지는 못하게 눕지도 못하고 한다는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그 요즘 세상 감옥도 그렇게 맞습니다. 운영이 됩니다. 예. 우리 누워 있으면은 그럼 바로 벌칙이 되고 예. 징벌방에 끌려갑니다. 눕지 못하고 하는데 딱 요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예. 소위 면회를 3번을 교정본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 한 번은 어제였고 네. 또 한 번은 이제 10월 2일 날 내일 면회가 한 번 더 되고 그리고 10월 7일 날 되는데 예. 이 면회는 가족에 한해서 되고 10분입니다. 10분. 시간 제한이 있나요? 면회는 1인당 10분입니다. 무조건. 예.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이지만은 그렇죠. 예. 가족 면회든 친구 면회든 면회는 무조건 10분입니다. 딱 근데 이미 하루는 지나갔고 자 가족 중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면회자 네. 거기 이제 그 가족들 다 빼놨기 때문에 혼자 보내야 되고 그러면 변호사 접견이라도 돼야 되는데 일단 변호사 접견이 전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박 대통령 추석 때도 가족 면회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예. 예. 겨우 한다면 뭐 윤전추 행정관이 예. 그 가가지고 필요한 거 넣어드릴 정도지. 지금 박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께서 이제 가족 면회를 불원을 하셨고 어쨌거나 허용된 면회자는 윤전추 행정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변호인도 못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것도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수용자들한테는 운동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매일 30분씩 합니다. 네네. 근데 10일 동안 아닙니까? 예. 요번에 보니까 딱 2번 해준답니다. 딱 2번. 그러니까 나머지는 8일간은 그냥 감방 안에서 앞에 테레비를 보고 네.
딱 앉아서 안전뱅이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TV는 있잖아요. TV가 있는데 그 네. TV 방송은 뭐냐면은 보람의 방송이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일반 텔레비가 아니에요. 그 방송을 그러니까 거기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뭐 KBS 거, MBC 거, SBS 거 뭐 다른 거 예. 좋은 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골라서 보여주고. 채널이 그럼 한 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채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본인이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박 대통령이 지금 자신과 관련된 재판 상황이나 외부 여론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딱 하나 있는 게 예. 이 보람의 방송에서 틀어주는 이 텔레비가 예. 오후 7시, 오후 7시에 한해서 KBS 7시 뉴스를 틀어줍니다. 그거는 실제 뉴스를 생방송으로 틀어줍니다. 그거 한 번 보는데 그 뉴스가 거의 10분에서 20분인데 9시 뉴스 전이니까 간략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신문을 봐야 되는데 신문은요? 예. 신문은 신청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신문, 주간지, 월간지를 신청하면 돈만 내면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 김한수 보도 소위 말해 이게 사실인데 지금 보도 내용 보면 최순실이가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예요. 아니 월간지나 주간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월간지 그러니까 예. 월간조선 뭐 신동아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사저널 주간조선 예. 일요신문 예. 전부 다 가능합니다. 스포츠지 가능하고 경제신문 가능하고. 지금 구독하시고 계신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전혀 예. 모르고. 예. 뭔가를 구독하신다고 해도 보도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보도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우시겠네요. 일주일에 4일간 재판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신문 볼 틈이 어디 있어요? 뉴스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 끝나고 들어가면 거의 8시, 9시인데 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대통령을 예. 묻어버린 진짜 거짓의 산입니다. 예. 이 거짓의 산을 이제는 다 국민들한테 예. 소위 검찰 진술 줘서 법원에 있었던 정언 내용 그걸 갖고 좀 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알려주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고 예, 싶고. 맞습니다. 저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 깊은 예. 얘기를 질문을 못 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예. 또 한번 이 기자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